2차 방정식 너무 쉬워가지고 흥미 잃어서 내 숙제를 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낸 겁니다. 전에 나는 열심히 하시고 오늘 2차 방정식 좀 더 배우면 숙제 낼 수 있죠. 안 냈다기보다는 한 것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근해 공식 인수분해 푸는 거 이런 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어요. 오늘 내가 수업하고 중3 수업했거든요. 원래 요즘에 중3을 안 가르치다가 오랜만에 중3 가르치는데 너무 새록새록 재밌던데 이거 배워. 중3 애들 지금. 걔네 개 잘합니다. 그냥 에이스텝 그냥 내가 설명 한 번 하면 다 알아서 다 풀어요. 개 잘해 진짜. 여러분보다 속도 더 빠릅니다. 지금 중3이 걔는 중2지 걔는. 개 잘해 이런 거 그래서 느꼈어. 우리 반에서 내가 이걸 더 설명하면 여러분 열받겠구나. 그런 기분을 좀 느꼈어요. 걔네도 열받아 얘 지루하다고. 인수분해 할 줄 아는데 하면서 막 하던데. 더 이상 그만 설명한다. 이거 인수분해 푸는 건 알아서 해야지. 사실 지난 시간에 설명할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이런 거 없었거든. 중학교 때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절대값이 있는 거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꽃밥 문제는 뭐 중학교 거잖아요. 넘어가. 가우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가우스 기호를 알았으니까 풀 수 있겠구만. 125번 풀면 되죠. 지금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치환을 할 수 있을 때는 치환하는 게 좋아요. 가우스 X를 그냥 가우스 없는 이거 전체를 T로 치환하면은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어떻게 풀죠? 8, 4, 32 마마잖아. 그래서 T는 뭐 또는 뭐죠? 8 또는 T는 4인데 T를 구하는 게 아니지 2차 방정식이 X를 구하는 건데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방정식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주고 이거 가우스 X는 8 또는 가우스 X는 4가 나오는데 여기서 태호야 대답 잘해라.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은 뭐냐 태호? 어제 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그렇지. 8부터 9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8보다 크고 일단 9보다 작으면 확실히 되는데 9는 돼야 돼. 9 넣으면 9 된다. 8 넣으면 되니까 이건 맞죠. 8은 되고 9는 안 돼요. 또는 4부터 5까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치환이 가능할 땐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요. 다음 문제가 살짝 어렵지. 답이에게 다음 문제는 달러. 치환을 못해. 빠밤. 이게 절대값일 때는 그런 풀이도 있었죠.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봐도 되니까 치환할 수 있었거든. 어차피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가 절대값일 때는 치환할 수 있어. t로. 지난 시간에 다 까먹었죠. 수업한 거. 그런 게 쌓여서 기본 실력이 되는 건데 까먹으면 안 돼요. 필수예제는 다 외워야 돼요. 개념원리에 있는 필수예제는 거의 그게 그냥 개념이야. 문제가 아니고. 근데 얘는 치환이 안 된단 말이야. t로.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환하려면은 이 변수 x가 포함된 모든 걸 다 t로 치환할 수만 의미가 있어. 하나는 t로 치환하고 하나는 x로 넣어두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어차피 x는 또 t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아. 치환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풀 건가? 못 풀지.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대입. 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범위를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요. 1에서 3까지라고 했는데 1에서부터 2까지랑 2를 포함한 수부터 3까지는 이 구간 두 개에서는 요 값이 달라. 만약에 x가 1부터 2까지일 때는 이 사이일 때는 요 수가 뭐가 되냐? 2가 돼? 어떻게 2가 돼? 1.5 같은 거 넣으면 1이 되지. x가 1에서 2 사이면은 1.5나 뭐 1.6 이런 거 넣으면은 1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뭘 풀면 되냐면요. 요 범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3을 풀면 되고요. 요 범위에서는 2에서 3까지는 구간을 나눠 풀어야 돼요. 2에서 3까지는 얘가 2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빼기 3은 0을 풀면 되죠. 이거 풀면 답이 뭐냐? x제곱은 4니까 2랑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 풀면은 루트 6이랑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되죠? 이 정도는.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골라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 2도 안 돼. 2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 둘 다 해가 아니고요. 야, 이거 못 푸는 거 아니겠지? x제곱 빼기 4는 0 푼 거다. x제곱은 4니까 x는 뿔마 루트 2, 루트 4, 뿔마 2. 이거는 루트 5가 얼마라 했죠? 지난 시간에 2.2 교양으로도 알으라고. 루트 5 2.2, 루트 6 2.4, 루트 7은 2.6, 루트 8은 2.8. 잘못했나? 잘못 얘기했나 본데 아무튼 0.2씩 나간다. 루트 5부터 5, 6, 7, 8, 2, 4, 6, 8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죠. 답은 루트 5야. 이제 이런 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x 빼기 가우스. 근데 이번 시험에서 안 나올 거야. 1학년 때는 안 나오고 그거는 문제집 풀다 나오면은 질문하세요. 가우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공식도 있고 한데 우리는 필요가 없어. 이게 교과서에 삭제돼 가지고 이런 때 시험에 나오긴 힘들어요. 판별식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해 공식 속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판별식인데 뭘 판별하냐면은 근해 종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리고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할 수 있죠.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죠?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수 b가 i라면은 허근인 거를 판별할 수 없죠. 원래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와야 허근인데 여기서 i가 있어버리면은 루트 안에가 양수라도 허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얘 때문에라도 허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만 가지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거에 부호만 가지고 근의 종류를 판별하기 힘듭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계수가 실수했다 쓸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은 대통령이 만든 거니까 계수가 실수든 허수이든 다 쓸 수 있고요. 오케이. 판별식은 보통 D라는 기호를 쓰죠. 짝수 판별식은 4로 나눠서 그 부호만 보는 거니까 B-제곱 빼기 AC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D는 디스크리미넌트의 첫 글자인데 이거 판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줄여서 서다두실. 판별식 0이면 서갓두실.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다두호. 근데 서로 같은 두 실근과 똑같은 말이 중근. 중근이라는 단어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경우와 이 경우니까 실근을 갖는 거고 0보다 작으면 허근 두 개를 가죠. 그리고 그 두 개의 허근은 켤레 복소수근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마 3이면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마 3이니까 켤레 복소수근을 가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다 한 건데. 넘어가네. 이 3번은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이거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 이거는 시험에도 가끔 나오면은 어리버리 까던데.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있다. 다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k가 얼마야 되냐? 그럼 감각적으로 하지. 감각적으로. 이거 반의 제곱인 4가 돼야 되죠. 이거 중학교 3에 지금 배우고 있어요. 다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6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k는 얼마가 돼야 되냐? 6? 12. 10이라고 하면 바로 태학이라고 오늘 방금 한 2시간 반 전에 수업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2도 돼. 두 개 있어요. 공식도 있지. 이걸 b라고 하면은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k가 돼야 되고요. 얘는 뭐냐면은 이게 c라고 하면 루트 c에다가 2배를 곱해야 돼. 근데 뿔마가 있습니다. 아니 공식을 떠나서 감각적으로 알긴 알지. 감각적으로 딱 보면 알잖아. 공식 따라 4에 대해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 완전 x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식.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야. 다른 방법. 감각적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판별식이 0이면 돼. 판별식이 0. 결론은.
근데 이런 생각을 꼭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야, 이거는 2차 방정식이냐? 태호야? 네. 뭔 내야 너는 2차 방정식은 등식이어야 돼요.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은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인데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등식. 이런 게 방정식이라고. 2차 함수? 2차 함수려면 y가 있어야지. 근데 이 식의 값을 y로 두면 2차 함수 될 수는 있는 거야. 맞아. 좋은 답이다. 근데 태호가 얘기를 잘해줬어요. 여러분은 지금 잠 깨우려고 내가 일부 시킨 거거든. 2차 방정식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고 2차 그냥 식인 거지. 2차 식인 겁니다. 2차 식. 야, 2차 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왜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상상력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얘를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고 두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괄호 안에 x 플러스 어떤 수 해가지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해가 어떨까요? 똑같은 괄호 두 개니까 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중근이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었다 치면은 중근을 갖는다와 얘가 완전식이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말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 나중에 2차 함수 볼 때도 판별식 막 쓰거든? 사실은 2차 함수에서 판별식 쓰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이었다면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좌변, 는 0으로 정리된 2차 방정식의 좌변에 얘가 있었다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야,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얘기하라니까 판별식은 여기다를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호가 이렇게 또 어리석은 태호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그냥 이거 자인구 보면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복잡하게. 나오니까 지금 하지. 봐봐. 이렇게 복잡하면 어떨 건데 너 잘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K가 뭘까? 완전 제곱식 되려면 못 맞추잖아요. 전개가 아니고 얘가 1창이 개수, 얘가 상수항이면은 이거의 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냥 판별식이 0이다를 써서도 풀 수 있다고. 이게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사실은 판별식 쓸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되잖아요. 중근 가지려면. 근데 a가 1이라고 하면은 b제곱은 4c지 4로 나누면은 4분의 b제곱은 c지 그러면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c니까 같은 말이야. 완전 제곱 대조건하고 이 판별식 여기다 같은 말이라고. a가 1일 때는 앞으로 그래서 다시 그냥 한마디 기억하면 좀 되겠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멋있잖아. 수업 시간에 일어나고 멋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안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거 묻는만 하면 대답해.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뭐? 판별식 뭐? b제곱 마이너스 4C가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고. 판별식이 0이 돼서 중근을 가진 거랑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같은 말이다 그거예요. 태호가 수업을 도와주고 있어. 아니 근데 이렇게 틀려줘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배웠습니다. 개념은 110쪽을 풀라고 하면 너무나 그거 하잖아. 해봐 조금. 빨리 펴서 해. 간만에 했는데 해봐야죠. 판별식. 야. 근데 짝수일 때는 반드시 짝수 판별식이면 한번 보여줄게. 짝수 판별식 때는 B- 살짝수 넣고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빼기 못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빼기 AC 빼기 7. 그래서 뭘 판별하는 거냐면 4 빼기 7이니까 결국은 마3이잖아. 그리고 어리버리 한다고. 뭘 하던 거 중요했냐? 얘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음수죠? 음수면 서다두허.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양수면 서로 다른 두실근. 서다두실 이렇게 써 그냥. 같으면 중근 아니면 서갓두실. 다르면 음수면은 서다두허.
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던 거 멈추세요. 이거 살짝 봐봐. 답. 근데 어차피 할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그냥 넘어가면 돼. 내가 하는 거 봅니다. 이제 됐어요. 대충 판별식 뭔지는 알겠고 뭐 B제곱 마이너스 4씩 그거나 한번 해보라는 건데 6번 요거 이제 어느 교과서에나 다 있고 그냥 필수 예제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무조건 그냥 다 있는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어디에나 다 있어. 어느 책에나 어느 교과서에나 다 있는 거 예제 1 이런 거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 판별식만 알면 되죠.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이렇게 길어진 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C죠. A가 1이고 이게 짝수냐 홀수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지. 이거 반은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죠. 이게 B-이다. B-. 짝수 판별식 써야 돼요. 짝수 판별식 어떻게 되죠? B-제곱 빼기 A씨니까 B-가 이거잖아.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이걸 제곱을 통째로 하면 마이너스는 안 쓰고 얘만 제곱하면 되니까 m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a는 1 곱하기 c는 m제곱. 개 쉽잖아. 이거가 정리부터 해놔. 이걸 싹 정리하면은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빼기 m제곱이니까 6m 플러스 9죠. 요게 바로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 자체가 m 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다두식이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m의 범위는 9를 넘기고 6으로 나누면 m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죠. 그래서 답이 이거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럼 하나를 알면은 둘을 알아야지. 이게 이쪽이면 서로 다른 두어는 당연히 이거겠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겠지. 여기서 부동호만 바뀌는 건데 판별식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0보다 작다로 하면은 거꾸로 되잖아요. 그럼 얘는 중구는 얘가 0 되는 거니까 방정식이 해. 이거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밑에 빨리 고 2분의 3이냐? 오늘 수업 실패했다. 이걸 보면서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빨리빨리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 틀렸잖아. 그러면 혜호야. 네? 제가 지적을 하라고요? 그러지. 이거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다 틀려. 미안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 틀렸어. 영상보다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것 같아. 혜호야. 빨리 밑에 고해. 니들이 이해됐으면 됐어. 빨리 고. 다 해버렸잖아 너. 연습 문제 하고 있잖아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쓰도록 합니다. 옵션이 아니야. 이젠 필수다. 너 이걸 놓쳤구나. 문제 2차 방정식이라 돼 있으면은 1 빼야 돼요. 1이 아니다라고는 그렇게 해도 돼. 같은 표현인데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K가 2분의 1보다 크고 여기다가는 그리고를 써야 됩니다. K는 1이 아니다. 근데 그리고는 콤마로 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아주 잘했습니다. 답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1을 빼야 된다. 1이 되면은 얘가 1차 방정식이 돼버리니까 문제에서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가 1이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됐어. 하던 거 그냥 멈추세요. 다 집어쳐. 다음 페이지 간다. 다음 페이지 발전예제 실번. 이거 색깔이 왜 파란색이죠? 살짝 어렵다는 뜻이죠. 발전예제. 개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지 가면 하나씩 다 있고요. 요거 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어디서 본 표현인데 1단원에서 한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는데 항상 중근을 가진다. 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까지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뜻이고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거든. 이거를 종합하면 뭐냐면은 판별식이 0이 된다
라기보다는 판별식은 0이라는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쉽게 그냥 할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 0이다. 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려면 이 판별식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죠. 이게 됩니까? 이게 연타로 나오는 거야. 개념 두 개가. 아무튼 됐어. 개 길어 문제도. 이게 2창, 1창 요 세 개 다 상수항. 이 4개짜리가 다 상수항 C에. 이게 다 C다. 짝수 판별식 써야죠. 그냥 쓰면 이거 처리하려면 힘들어. 써야 돼. 짝수는 요거의 반은 마이너스 K 빼기 A죠. 이게 B 다시 해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써보죠. B 다시 제곱.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진다. 언제까지 똑같은 설명해야 돼.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 B 제곱 B 다시 제곱 빼기 A는 1 C는 이거 다. 그럼 1은 생략하고. 자 여기까지 쓴 게 뭐죠? 판별식이죠. 이 판별식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실근 그런 건데 실근 종류를 판별하는 건데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되냐? 그러니까 판별식 0 딱 쓴 다음에 이게 항등식 되면 된다. 항등식. 그럼 항등식을 어떻게 풀죠? 다 까먹었죠. 항등식. 아니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뭐뭐뭐 K더 뭐뭐 K더 0에서 다 0 돼야 되잖아. 기억나?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개수가 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를 싹 정리해가지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또 뭔지 이해를 못하지.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그냥 K제곱 똑같네. 없어진다. 좋았다리. 어떻게 K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냐면은 K가 다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K가 있는 거 차수별로 모아서 써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지워지니까 상관이 없고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뭐뭐뭐 K 플러스 뭐뭐뭐뭐는 0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A밖에 없고 하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빼기 1이죠. 그런데 이게 K에 대한 항등식 되려면은 얘랑 얘가 다 0 돼야 돼. 따라서 A는 얘가 0 돼야지 0 될 거 아니야 다 0. 그럼 연타로 B는 1. 너무 개쉽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세 줄 만에 딱 풀어버리지만 연산력이 안 되는 너 태우는 어리버리 거고 다 계산 실수해서 너는 빵점이야. 근데 서술형 10점이야 이게. 시험지 까면 서술형 2번 3번에 이 정도로 그냥 10점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해서 척척척 해서 척 답을 써야 된다고. 연습은 해야 된다고. 계산이 복잡한 거야 생각보다는. 틀렸어?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고 또 풀면 A제곱이 날아가는구나. 멋지게 얘기 다 했는데 오늘 편집은 망했다. 조진 것 같다 야. 그래도 답이 맞아버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A제곱 사라지니까 B가 1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봅시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30분 전에 했는데 까먹어버렸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하고 똑같은 것은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었다면 좌변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는 건 마찬가지니까 2차 방정식의 좌변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면 얘가 판별식이 0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2가 있는데 못 쓰는 거지. 묶여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반으로 하면 이게 2분의 1 되니까 그래서 이건 짝수 판별식이 아니라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가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는 판별식이 0, 중근을 갖는다.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거 싹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멋지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너무 개쉽잖아.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빼기 8은 0 꺼지세요. 8k 마이너스 7은 0 k는 8분의 7 밑에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풀어봅니다. 언제나 죽여 역시. 네 그만하자. 군대 얘기 너무 재밌잖아요. 그만해 닥치세요. 야 책표 이제는 다음 거 하겠습니다. 선생님 군대 매니아잖아요. 군대에서 맨날 짜장면 시켜 먹고. 좋습니다. 다 해버렸는데요. 연습 문제 중에 여러분에게 풀어줄 만한 건 별로 없는데 몇 개 있네요. 스텝 2 같은 거는 다 진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주옥 같은 문제들이야. 다 중요하고 다 좋고. 근데 103번은 잘 못할까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푼 건 아니겠지? 103번 원가, 정가, 할인가 이런 거 알아요? 원가는 뭐냐?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네가 만드는데 든 돈이지. 원가는 3,000원 들었다 만드는데. 그럼 정가는 뭐예요? 정가 3,000원 만드는데 3,000원 드는데 3,000원 팔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정가 5,000원 6,000원 했어. 6,000원 그러면 안 팔리지 당연히. 쓰레기인데. 그러면 할인할 수밖에 없죠. 할인가 5,000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가는 만드는데 든 돈, 정가는 네가 정한 가격이야. 팔라고.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해? 할인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퍼센트 단위로 막 이 정가를 정할 수 있죠. A%의 이익을 붙인 정가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자. 5%의 이익을 붙인 정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000원이 원가인데 5% 이익을 붙이면 얼마가 돼요? 근데 그걸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5%라는 거는 100분의 5 곱하기 3,000을 하면 되죠. 근데 정가는 건드리면 안 돼. 이익을 붙인 거니까 더하는 거죠. 3,000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을 더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근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식을 알아야 돼요. 이게 3,000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여기가 1 플러스 100분의 5가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05 곱하기 3,000으로 쓸 수도 있죠. 지금 이게 다 표현이 다 중요해. 지금 알아둬라. 5%의 이익을 붙이면은 1 플러스 100분의 5 곱하기 3,000으로 쓸 수도 있고 1.05 곱하기 3,000 쓸 수 있는데 이게 5%가 아니라 A%면 이래버리면은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0A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알아둬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계산을 못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거 잘 들어둬야 돼. 앞으로도 내가 어리버리 까고 내가 X% 이익 붙이라고 하니까 이게 표현을 못 써내면 안 돼. 원래 원가가 3,000원인데 A%의 이익을 붙인다는 거는 100분의 A에 해당하는 3,000원의 100분의 A에 해당하는 거를 더한다는 거죠. 이익을 붙이니까. 근데 그거를 3,000으로 인수분해해서 얘는 1 곱하기 3,000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A를 3,000에다 곱하면은 이익을 붙이게 된다는 이 표현 자체를 눈 감고도 바로바로 써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물어본다 내가. Y% 이익을 붙여라면 1 플러스 100분의 Y 3,000 써줘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이익을 붙이는 게 아니라 A% 할인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빼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빼기만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에서 풀어보죠. 그러면은 원가가 지금 3,000원인데 A% 이익 붙이면 바로 하겠습니다. 1 플러스 100분의 A 곱하기 3,0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가다. 근데 이 정가를 A% 할인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도 한번 봐도 다들 어려워할 텐데 이 정가 자체가 이 검은색이 이게 다 정가야. 정가. 이 정가를 A% 할인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분의 A만큼을 곱한 거를 할인해야 돼요. 이 검은 부분이 다 정가야. 다 정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가 정가인데 정가에서 100분의 A에 해당하는 정가를 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얘고 이거 곱하기 얘니까 인수분해를 검은 거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앞에가 1-100분의 A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가인데
정가의 100분의 1을 빼는데 정가로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 1-100분의 a가 앞으로 되니까 앞으로는 이 과정을 생략해도 좋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가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냐면 1-100분의 a만 곱하게 되면은 바로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였어 지금. 이게 돼? 이게 할인가예요. 다시 여기까지가 정가인데 이 정가의 100분의 a만큼을 빼줘야 된다고. 근데 정가로 인수분해 하면 1하고 마이너스 100분의 a가 딱 이리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슉슉. 이게 되냐? 근데 지금 앞으로는 외우라고 그냥. a% 2 붙이면 이거 곱하면 되고 a% 할인하면 이 가격에서 이걸 또 곱하면 돼. 그래서 이 할인가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얼마가 됐죠? 2,880원이 됐죠? 오케이. 2,880원 됐어요. 그럼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2,880이다. 이게 2,800. 이게 계산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00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 곱하기 3,000. 이거가 2,880이 되는 a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센스 있게 잘해야 돼. 이렇게 이익을 붙이거나 퍼센트로 이익을 붙이거나 할인했을 때는 100분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거든요. 좋은 방법일 때 만든 거 있지. 개 좋은 거. 만을 곱하는 양변에. 만을 곱할 때 100을 2번 곱하면 좋죠. 양변에 만을 곱하니까 여기다고 100을 2번 곱해야 되는데요. 먼저 곱하라는 게 아니라 내비 더이거든. 이렇게 하고 100을 하나를 엿다 넣고 하나는 엿다 드세요. 그래서 상관없죠. 그러면 요거는 100 빼기 a. 계산 잘해야 돼. 개 어려워. 이건 100 플러스 a 곱하기 3,000는 2,88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거 나중에 할 거다. 귀찮은 건 나중에 하라고. 공 세고 있지 말고. 알겠어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이런 건 선생님 굉장히 싫어하거든. 이게 a가 뒤에 있는 거 싫어하거든. a 빼기 100으로 바꿔서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좋긴 한데 그거보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합차공식이니까 바로 풀어도 되겠다. 합차공식이라면은 100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곱하기 3,000이잖아요. 큰일 났어. 너무 어려워. 이제 어려워졌어. 계산을 어떻게 하면 제일 깔끔하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걸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 이거 먼저 쓰자. 마이너스 3,000 a제곱 플러스 너 그냥 이거랑 약분시키고 싶은 거지. 3,000을. 그러니까 3,000 나누고 싶은 거지. 그거보다는 내 생각에는 봐봐. 3,0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하고 이거 넘겨가지고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어려워. 3,0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2,88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빼면은 100 곱하기 100을 인수분해 되잖아. 근데 뭐든 상관은 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3,0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288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러면 이 항을 넘길 수 있잖아. 이쪽으로. 얘를 넘길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3,000 a제곱은 이거랑 이거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20 차이 나지. 12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먼저 약분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양면에 나누는 거 이게 마음대로 해. 그건. 네, 이렇게 아무튼 계산을 최대한 안 하고 좀 모양대로 맞춰가지고 탁탁탁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분수를 그냥 하게 되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하는 게 좋아. 그냥 여기서 합차공식 써도 되긴 해. 할 수 있으면 해라. 분모가 많이 될 뿐이죠. 분모에 많이 들어갔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지어가는데 100을 나누게 되면 이거는 30이 되냐? 그 다음에 세련되게 해야지. 30으로 나누자. 천재적인 방법이잖아. 400이잖아. A는 그러면 뿔마 20. 오케이. 20%였어. 그래서 답을 20 쓰면은 바로 빵점이죠. 정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20을 여기다 해서 이걸 구고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럼 1.2를 곱해야 돼. 1.2 곱하기 3,000이 답이죠.
공 하나 지우면 11을 곱하는 거죠. 3,600원? 3,600원이죠. 1.2 곱하기 300. 해봐, 어려워. 나중에 해봐라, 집에서. 다시 혼자 풀어보면 어렵습니다. 나야 뭐 맨날 하니까 쉽지만 여러분 가서 어리버리 까고 있을 거예요. 푸는데 10분씩 걸린다고. 부등식에서도 또 나와. 이런 할인하거나 이렇게 인상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아주 잘 나와. 시험에도 서술형으로 그냥 띡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못 푼 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해는 됐겠지만 많고요. 그 다음에 야 이런 거는 다 똑같잖아. 이거 105번 같은 거는 진짜 중요하지만 똑같기 때문에 필수 예제랑 그냥 풀면 되고. 107번이 어려운 문제인데 풀었어? 107번을 진짜 어려운데 이건. 좋아. 네가 푼 거 한번 얘기해봐. 170번은 옛날에 사실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가. 지난 단원에서 연습 문제. 아무튼 이거는 x랑 y만 문자로 보고 요 k는 어떤 상수,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x, y에 대한 두 1차식 격으로 인수분해된다 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x 플러스 y 플러스 3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게 만드는 k 숫자를 찾아라 이거거든요. 인수분해단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 도와줘. 전영이가. 뭐 왜 한 거죠? 내림차순? 항이 6개, 문자가 2개. 어디서 본 거 같죠? 들어본 거 같죠? 항이 6개, 항이 5개 이상의 복잡한 식이면서 문자가 2종류 이상이면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x로 했어, y로 했어? x로 내림차순 정리한 걸 찬영이가 배운 대로 했습니다. 인수분해 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수분해니까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이거는 y 빼기 1의 x, 이거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이렇게 딱 한 거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이 뒤쪽을 살짝 묶어서 이렇게 x자로만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지. 훌륭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x, x하고 x자로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딱 되는 그런 k를 찾은 거예요, 찬영이가. 근데 그럴 때는 얘를 인수분해를 못하지만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놓으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k인데요. 얘를 인수분해 시작해가지고 요게 나오도록. 그래서 k를 어떻게 찾았냐 넌? 때려 맞춘 거야? 3? 뭐 이런 거? 얼마냐? 마이너스 1? 천재적인 방법이구나. 여기가 k가 근데 이 풀이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게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한 거야. 마이너스 y 빼기 1의 완전제곱식이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y 빼기 1의 완전제곱식이면은 y 빼기 1 하나 주고 하나는 y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를 줘가지고 x자로 딱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위에다 줘야겠네. 이렇게 푼 거지, 찬영이. 너무나 어렵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그지? 너가 생각해도 이 k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알기가 살짝 때려 맞춰야 되니까 어렵다 그거예요. k가 다른 수였을 때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굉장히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딱 이렇게 하면 2에다 이거 곱하면 2y 빼기 2에다가 이렇게 샥 곱하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더하게 되면은 y 빼기 1이니까 y 빼기 1이니까 여기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통 학생들은 k에다 숫자를 넣어줘도 인수분해를 못해요. 이렇게 넣어줘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 이 k를 적당한 수를 맞춰서 하는 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지난 단원의 방법이 인수분해 단원에서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는 일단 똑같아. 일단 정리를 해. x에 대해서. 야 이게 지금 인수분해 단원이 아닌데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y 빼기 1의 x 마이너스 태우 안 듣고 있네. 이렇게 어려운 거 할 때는 절대 안 듣더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그냥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방정식으로. 그냥 방정식이라 생각하자.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자. 그냥. 뭔가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예를 들어 해가 하나가 3이고 하나가 2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은 2는 있겠지만 x 빼기 3, x 빼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있다면은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근 자체가 개수에 y가 들어있기 때문에 k도 있고 근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근의 공식을 써서 한번 보여줄게. 아무튼 인수분해 된다는 건데 인수분해는 이 방정식이 근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에게. 이 방정식의 근을 알 수 있으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근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대통령이 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근의 공식. 짝수도 못 써. 이거 큰일 났어. 근의 공식 쓴다. 2의 분의 어려워요. 마이너스 b. y 들어있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너무 게으릅잖아. 이게 한 근이고요. 다른 한 근은 2의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4a 게으릅잖아. 이거 지면 아빠가 왔네.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치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했다고 치면 이게 근이니까 이 왼쪽 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죠.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최고차의 개수 2는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인수분해 됐잖아. 두 1차식의 곱으로.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숫자는 분수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4분의 1y 해도 1차식은 맞는데 이게 문제 이게.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1차식인 건 아닌 거지. 여기서 퀴즈. 2y제곱 플러스 3이 있는데 여기 루트 있으면 이건 1차식이냐 몇 차식이냐? 1차, 루트는 나중에 배워. 2분의 1차니까 2분의 1차 해서 1차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 1차식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리식이에요. 무리식. 나오지. 루트 안에 못 나오면 무리식 아직은. 계속 그래. 나중에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나와야 돼. 나와야 1차식인 거야. 차수는 1차랑 비슷하긴 한데 1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아직. 무리식인 거야. 그냥 무리식. 근데 이런 건 있지.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인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하면. y 플러스 2 나올 수 있잖아. 뿔마 y 플러스인데 어쨌든 얘는 1차식 맞잖아. 그거예요. 그거. 이 부분이 1차식이 돼야 돼. 이게 1차식이. 이 루트가 사라지려면 결국 요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어때야 되냐면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돼야지 루트랑 사라지잖아요. 뿔만은 상관없고. 근데 이 부분의 이름이 뭐냐? 이 빨간 부분이.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어때야 되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다시. 판별식 부분이 완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얘를 x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구별을 인수분해 하려면은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보고 만약에 이 방정식에 근이 두 개 있다면은 근의 공식 써서 근이 있다면은 그 근으로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은 인수분해 될 건데 그런데 이 근에서 요 루트가 들어있는 부분의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죠.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얘가 1차식으로 빠지면서 이게 1차식의 두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결론. 근데 이거를 이 스토리를 선생님이 얘기해줘봤자 여러분 못 따라하는 학생 많거든요. 고난도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외워가는 겁니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면은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외우는 거예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하나 더 들어야 돼.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잠깐 아까 우리 수업 시간 배운 거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게 y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죠? 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야? 아까 필수제자 했잖아. 판별식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른쪽에 써 있는 그 말이야. 봐봐. 내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한 거를 5줄에 요약한 게 이거야. 뭔 소린지 모르지. 당연히 그것만 보면은 이거 지금 설명 들어도 이해될까 말 건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 판판0. 판판0 문제잖아. 판판0. 외우자면 그래. 판판0. 그럼 시험 시간에 너 이거 다 연상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서 풀래? 나처럼? 그럼 네가 선생님 하는 거고. 너는 당연히 학생이니까 그게 살짝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 두는 거지. 시험 볼 때는 판별식이 0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은 해봐야지 이 원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속에 있는 이 루트 안의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식이 또 판별식이 0이 되니까 이게 보면 이름이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말고는 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어서 선생님이 해준 거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뭘까? 이 페이지에서 이걸까? 아니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해. 이런 거 105번 같은 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몇 년에 한 번 나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놓치지 않아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114쪽까지 판별식까지 다 했으니까 집에서 판별식까지 모든 문제 풀었는데 그 풀다 보면 2차 방정식이 계속 반복되면서 짜증날 거거든. 다 합니다. 지금 계속 내가 똑같은 잔소리 하는데 여러분들은 연산 능력이 제일 중요한 학년이기 때문에 문제 많이 푸는 게 다 도움이 돼요. 그대로. 네 손으로 직접 다 풀어봐야 돼. 오케이, 꺼지세요.